65세 이상 어르신들 절반이 당뇨로 고생하시는데요. 혈당이 걱정돼서 제철 과일들 꾹 참고 드시지 않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과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과일이 아닌데요. 제대로 알고 보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고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여름철 과일 5가지와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키위입니다. 골드키위는 달콤하고 맛있어 왠지 혈당이 급히 오를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골드키위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흰빵이나 흰쌀밥 등 고혈당 지수 식품과 달리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2021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탄수화물량을 먹었을 때 빵만 먹은 그룹에 비해 빵과 골드키위 100g을 함께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이 25%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키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비타민C가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기 때문인데요. 만약 골드키위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린색 키위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린 키위의 혈당 지수는 골드 키위와 비슷하고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조금 새콤한 맛으로 혈당 관리 효과는 비슷한 그린 키위도 드셔보세요. 그리고 키위를 드실 때는 무가당 요거트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와 같이 먹게 되면 소화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견과류와 같이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늦춰주니 키위 드실 때 같이 드셔보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좋은 과일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작고 붉게 빛나는 체리는 당뇨 환자 어르신께도 든든한 여름 과일인데요. 체리의 혈당 지수는 22에서 32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과일인데요. 6주간 타트 체리 주스를 매일 먹게 한 그룹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는 혈당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숙면과 혈관 건강까지도 도와주는 과일이니까요. 여름철 체리도 챙겨 드셔보세요. 그런데 이런 체리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설탕에 절인 체리나 캔 병조림된 체리는 혈당 지수가 높아지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생체리나 무가당 냉동체리를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수박은 달콤하고 시원해서 많이들 즐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당뇨 있는 분들은 수박 드시기 망설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수박은 무조건 당뇨 관리에 피할 과일이 아닌데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혈당 부하는 4에서 6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잘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걱정을 덜 수 있는데요. 수박은 90% 이상으로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당뇨가 있는 분들께 시원한 수분 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1년 발표한 수박 품종별 혈당 부하 비교 연구에서는 120g의 수박을 먹었을 때 혈당 부하가 평균 3.5 내외로 측정되어 당뇨 환자 식단에 무리 없이 포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또 수박을 포함한 식단을 먹은 그룹이 공복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어 당뇨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뇨가 있는데 수박을 드시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수박을 한 번에 120g 정도, 즉 한 조각 정도를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이나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무가당 요거트와 같이 먹을 때는 잘게 썬 수박 과육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풍부한 수분과 좋은 유산균이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그러니 수박은 먹고 싶은데 당뇨가 걱정된다면 수박의 적정량을 잘 지켜서 혈당 늦춰주는 식품들과 같이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의사분들도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과일인데요.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으로 낮은 편으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블루베리 속 보랏빛을 담당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는데요. 그 안토시아닌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6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이 급격히 확 오르는 것이 훨씬 낮았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또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8주 이상 꾸준히 안토시아닌을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꾸준히 혈당을 관리해 준다는 건데요. 이런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 외에도 냉동 무가당 블루베리나 블루베리 가루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 처리로 영양소 손실이 적고 분말 형태는 스무디나 오트밀, 요거트에 한 스푼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더욱 효과를 높이려면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통곡물 시리얼 혹은 오트밀 위에 올려 아침 식사로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이 소화를 느리게 해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혈당 안정 효과를 더욱 크게 해줍니다. 그러니 블루베리 챙겨 드셔서 걱정되는 당뇨도 관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로 달콤하면서도 식감이 부드러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요. 복숭아는 달달하고 맛있어서 혈당 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혈당 지수가 28 정도로 낮은데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과일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숭아, 자두, 살구 같은 저혈당 지수 과일을 먹은 그룹이 당뇨병이 생기는 위험이 11%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몸이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건데요. 복숭아 속 다양한 영양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복숭아는 좋은 과일입니다. 이런 복숭아를 고르실 때는 과일 표면에 상처나 검은 반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껍질이 단단하면서도 살짝 부드러운 탄력이 느껴지고 향이 진할수록 숙성도가 높아 더욱 맛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대신에 자두나 살구도 훌륭한 대체 과일인데요. 자두는 복숭아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도 혈당 지수가 낮고 눈에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살구도 챙겨 드세요. 살구를 이렇게 먹으면 청산가리 독을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구는 입에 넣으면 새콤달콤해서 기운이 확 나게 해주는 과일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 건강, 혈관 건강에도 좋은 주황빛 보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신경이 마비되고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되는 살구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궁합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살구씨를 먹고 간이 손상되어 목숨까지 위험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요. 살구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살구씨가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되는 과정에서 청산가리 독성분이 되는데요. 살구씨를 많이 먹게 되면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살구씨를 먹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살구씨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다고 잘못 알려져 가루로 드시는 분들도 있어 걱정스러운데요. 살구씨를 분말이나 캡슐 형태의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들도 있으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노년기에는 특히 조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살구씨와는 달리 주황색의 토실토실한 살구살은 기적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점점 뿌옇게 보이고 침침하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살구를 드시면 좋은데요. 살구의 주황빛을 만드는 성분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자연 비타민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나이 들면서 많이 생기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TV 자막이 흐려 보이시거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 살구를 하루 2알에서 3알씩 드셔보세요. 먹는 안약이 따로 없습니다. 살구의 기적 같은 두 번째 효능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이 고혈압으로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압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라 평소에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살구가 도움이 됩니다. 살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짜게 먹은 날 몸에 쌓인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 주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나 식약처에서도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 칼륨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 살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그러니 혈압이 걱정이시라면 살구를 꾸준히 챙겨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면증 겪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으시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생활에서 잠은 너무 중요한데요. 건강한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황색 보약 살구가 도움이 되는데요. 살구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몸 안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마그네슘은 밤에 뒤척이지 않고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근육이 뻣뻣하게 굳지 않게 해주는데요. 잠을 잘 자려면 몸이 먼저 이완되어야 하는데 살구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그 역할을 조용히 도와줍니다. 또 살구는 우리 몸이 잠 오는 신호를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거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살구에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부드럽게 이끄는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살구 챙겨 드셔서 꿀잠 주무세요. 요즘 혹시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으셨나요? 먹는 건 그대로인데 나오는 건 점점 힘들어진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배가 빵빵하거나 속은 더부룩하고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날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 살구가 도움이 되는데요. 살구에는 두 가지 섬유질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물에 녹는 섬유질과 안 녹는 섬유질인데요. 물에 녹는 섬유질은 장 속에 수분을 머금어 딱딱한 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물에 안 녹는 섬유질은 장을 운동시키는 빗자루처럼 장벽을 톡톡 건드려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두 섬유질이 같이 움직이면서 화장실에서 끙끙거리던 시간을 스르륵 줄여줍니다. 이렇게 장 건강에도 으뜸인 살구 꼭 챙겨 드세요. 그런데 이런 살구와 같이 먹으면 살구씨처럼 독이 되는 삼국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요즘 고깃집에서 삼겹살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가끔 살구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달콤하고 새콤한 살구 한 입이면 느끼한 입맛이 싹 가시는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둘은 위장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가 어려워서 위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중에 살구처럼 신맛이 강한 과일이 들어오면 위가 더 긴장해서 위산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 안이 너무 산성으로 바뀌게 돼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고 트림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기 드신 뒤엔 속을 자극하는 새콤한 과일보다는 수박이나 참외처럼 산이 적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 더 낫습니다. 입이 개운해지는 건 물론이고 위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살구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바로 직후보다는 식사 후 2~3시간쯤 지나 속이 한결 가라앉았을 때 간식처럼 따로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살구와 같이 먹으면 효능 100배 높여주는 찰떡궁합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니 혹시 치매인가 걱정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살구와 견과류의 궁합이 도움이 됩니다. 살구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주황빛 영양소가, 견과류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살구와 견과류가 만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늦춰줍니다. 그러니 하루에 살구 2~3알과 호두 2쪽이나 아몬드 5알 정도를 함께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TV 보시며 오물오물 드시면 씹는 운동도 하시고 치매 예방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살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삼국궁합 두 번째는 젓갈, 장아찌입니다. 더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장아찌나 젓갈 반찬 삼아 밥 한 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짠 반찬을 드시고 나서는 후식으로 살구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살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데 짠 반찬을 먹으면 칼륨 효과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짠 반찬으로 식사하신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다음 살구를 드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살구와의 찰떡궁합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는 우리 장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유산균들은 장 속에 좋은 세균들을 늘려주고 소화를 도와주며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살구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도 해주는데요. 유산균과 섬유질이 만나면 장 건강에 그야말로 으뜸입니다. 소화도 더 잘 되게 해주고 장 환경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살구를 잘게 잘라 넣어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영양 만점 짝꿍인 살구와 플레인 요거트로 장 건강도 챙겨보세요. 살구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삼국궁합 세 번째는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너무 많은 영양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살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도 콩팥이 양을 조절해서 몸 밖으로 잘 내보내줘야 하는 영양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특히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살구를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해서 근육마비가 오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부정맥,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살구를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살구와 같이 먹으면 효능 100배 높여주는 찰떡궁합. 세 번째는 귤 오렌지입니다. 살구에는 비타민 A가 많은 대신 비타민 C의 함량은 낮은데 귤 오렌지에는 비타민 C가 많아 같이 섭취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살구에는 식물성 철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은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이 잘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귤과 오렌지 같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가 철분이 몸속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구에 들어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니까요. 살구 드실 때 귤이나 오렌지도 같이 챙겨보세요. 그리고 살구를 드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도 따로 있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살구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살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설사를 자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살구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구는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그런 성질 때문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구는 하루에 4개에서 5개 이하로만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의 70%는 자신의 병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때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울 수가 없어 의사분들도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가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메가3는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걸 골라야 되나 고민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2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또 DHA 성분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우수한 DPA 성분이 적고 정작 혈액순환을 개선하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성이 명확하지 않은 회사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회사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순도와 제조사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저도 친정엄마께 선물해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께서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전에 먹던 오메가3와는 다르게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리미엄 세롤리에 제품은 청정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만든 오메가3입니다. 물개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더욱 우수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으뜸인 DPA 성분은 무려 10배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 E까지 하루에 간단히 2알만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액순환 개선부터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공기나 빛과의 접촉으로 영양제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독성물질로 변할 수도 있는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 품질 좋은 오메가3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께도 많이 공유하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